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이끌어간다는 것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으시죠? 그런데요, 지금 겪고 계신 재정적인 어려움, 그거 결코 대표님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기업이 한 번쯤은 거쳐가는 어찌 보면 보편적인 과정일 뿐이에요. 만약 감당하기 힘든 빚의 무게에 짓눌려 밤잠 설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 바로 간이 회생 절차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회생하면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 회생 절차는 막다른 길이 아니고요. 오히려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법원이 마련해준 체계적인 생명줄이라고 보셔야 해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재기를 돕기 위해 열어주는 길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6가지 순서대로 간이회생 절차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부터 마지막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까지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이거겠죠. 과연 나도,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이 재계의 길이 과연 나에게도 열려 있는지 그 자격 요건부터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이 사업을 계속 살려두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지금 당장 정리해서 쪼개 파는 게 이득일까? 이걸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살려두는 게 채권자들에게도 더 이익이라는 확신이 들어야만 법원이 문을 열어줍니다. 즉, 우리 사업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기준점, 바로 이 숫자입니다. 담보빚, 신용빚 모두 합쳐서 총 부채가 50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 50억 원이 바로 복잡한 일반 법인회생과 오늘 우리가 다루는 간이회생을 나누는 명확한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죠. 이 간이 절차가 왜 사업을 살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적인 장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만 봐도 딱 감이 오시죠? 기간도 짧아지고 비용도 확 줄어들고 다 좋은데 사실 대표님들한테 가장 와닿는 건 바로 이 경영권일 겁니다. 내 회사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계속 운영하면서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엄청난 장점이에요. 비용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냥 돈 몇 푼 아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단돈 10,000원이 아쉬운 위기 상황에서 이 정도 차이면요. 이건 재기를 위한 아주 소중한 실탄을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게 간이회생의 히든 카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생은요, 빚이 많은 큰 채권자 한두 곳이 안 돼 하고 반대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간이회생은 플랜 B가 있는 거죠. 설령 비대수 기준으로는 동의를 좀 덜 받았더라도 우리를 믿어주는 다수의 소액 채권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생의 문턱을 확 낮춰주는 핵심적인 차이점이죠. 자, 그럼 이 재계를 향한 여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그려볼까요? 신청부터 최종 인가까지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흐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결코 혼자서 깜깜한 터널을 걷는 게 아니에요. 신청서를 내는 순간부터 법원이 채권자들의 거센 압박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고요. 모든 단계가 법원의 관리 아래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획인가를 받으면 법적인 효력을 갖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세상에 쉽기만 한 길은 없겠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과정에는 분명히 예상치 못한 함정들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네, 한 전문가의 아주 직설적인 경고입니다. 날림회생. 이 단어 하나가 이 과정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빨리 끝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계획안만 통과시키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신뢰를 잃거나 서두르다 법적인 실수를 저지르면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특히 법적인 문제는 이건 정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단단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힘든 과정을 모두 통과해서 드디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질까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걸 조기 종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법원의 깐깐한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채권자들과 한 약속, 즉 새로운 변제 계획은 반드시 지켜야 할 무거운 책임으로 남는 거죠. 회생 절차가 새로운 출발선을 구워주는 건 맞지만 망가진 신용을 다시 쌓아 올리는 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보통 5년 정도는 꾸준히 성실하게 계획을 이행해야만 비로소 예전의 신용을 되찾고 완전한 회복에 이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정보가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대표님의 사업에 가장 필요한 새로운 시작,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부디 오늘 이 시간이 위기 속에서 가장 현명한 길을 찾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